2019년 대한민국은 망하고 있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은 망하고 있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은 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다시 일어나 대한민국을 살려주소서. 세종대왕이여 다시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아둔한 백성의 긍지를 살려주소서.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서로 분열하려 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한다면 우리 국민 스스로가 어떻게 도덕성을 찾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한다면 도덕성을 먼저 갖추고 과거를 생각하고 현재를 논하고 미래를 위해 진행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국민이여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대한민국이 곧 망합니다. 대한민국 스스로가 한우를 버리고 한우를 잃어버렸기에 대한민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한우린 박정희를 잃어버리고 한우린 박근혜를 잃어버리고 스스로가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2020년 대한민국 국은 5번째. 뭐가 있을까요? 도덕이에요. 첫째가 이 도덕을 보면 가장 기본으로 볼 수 있는 게 국민이에요. 현재 국민들이 도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을 노력하면 일만 가져라. 노력을 안 하면 영을 노력하면 영이다라는 사고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첫째, 소상공인 사장이 10의 이익을 얻었어요. 그리고 직원은 5명을 둬서 다 일씩 나눠줬어요. 다 일씩 나눠줘갖고 사장은 5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 직원들은 내가 일을 노력한 만치 가져갈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5을 다 나눠달래요. 다음 적자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적자 났을 때 예비비가 있어야 되고 적자 났을 때 이 5에서 또 사업을 하고 또 사업을 해서 직원들을 많이 채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5에서 사장이 가져갈 목 3을 빼고 2까지 다 나눠달래요. 그럼 사장은 어떻게 사업을 하나요? 사업이 됐다고 보셔요? 이게 바로 현재 2020년 대한민국 국민 수준이에요. 최저임금을 올릴 때 우리가 왜 생각을 못하나요?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국민 스스로가 망한다는 걸 왜 모르나요? 제가 택시를 16년 반 했어요. 택시 매달 요금을 올리면 택시기사가 좋을 줄 알고 주변 동료 기사들은 좋대요. 그런데 택시 기본요금 매달을 딱 올렸더니 산악금이 올라가요. 산악금이 올라가고 또 매달 요금을 올렸더니 손님이 없어져요. 손님이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또 없어지니 결국은 택시기사들은 다 쫄쫄 굶는 가난뱅이가 됐던 거예요. 심지어는 요새요. 택시회사에서 정부에서 딱 정해준 거예요. 하루에 20만 4천 원을 입금시켜라. 월 180만 원 줄게. 하루에 20만 4천 원을 누가 입금시켜요? 손님이 없어서 죽겠는데 경제가 개판이라 손님이 없는데 어떻게 하루에 20만 4천 원을 입금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택시기사들은 월급 받아서 좋대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은 손 빨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한심한 자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꼭 노동자는 국민은 영계를 노력했으면 영계만 가져야 돼요. 하나를 노력했으면 하나를 가져야 돼요. 세 개를 노력했으면 세 개를 가지면 돼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다 이렇지가 않아요. 정부에서 해주겠지. 청년 실업금으로 정부에서 해주겠지. 청년 실업금 딱 주니까 청년들이 그 돈으로 뭐 했는 줄 아세요? 유튜브 한번 쳐보세요. 청년 실업금 받은 청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 그 돈으로. 나이트클럽에 가 있대요. 그 돈을 활용적으로 귀하게 쓸 생각은 안 하고 즐기는데 탕진하는 데 쓰고 있어요. 한심하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 도덕의 현실이에요. 예도 없어요. 근본도 없고. 아예 쌍놈들 세상이 됐어요. 지금 현재 2020년 대한민국은 완전히 쌍놈 세상이에요. 예가 없어요. 배운 것도 없고. 양반 좀 돼보세요. 양반처럼. 어미 가리키고 어미 꾸짖어 주세요. 뭐 인권법 때문에 사람을 때릴 수가 없다 이 지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자녀를 내가 못 때리게 만드니 애가 크면 얘가 나한테 대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미 길렀던 집안일수록 자식은 그 부모에게 대드는 게 없어요. 어렸을 때 오냐오냐 길렀던 자식일수록 그 부모에게 대들 확률은 거의 90%예요. 왜 그걸 몰라요?
그래서 바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체가. 가장 또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자동차에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와이파이를 보지 말라 해서 와이파이로 다 자동차에서 차단을 했대요. 그런데 노동자 세력들이 또 시위를 한 거예요. 와이파이 켜달라, 켜달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켰어요. 그런데 노동자들이 다 보니까 또 와이파이를 보면서 차를 조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이파이를 보면서 차를 조립하면 불량품이 있을까요? 와이파이를 안 보고 차를 조립하면 불량품이 있을까요? 와이파이를 켜고서 CCTV를 다 확인해 보니까 안타깝게도 헛지랄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불량품이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서 자동차에서는 차단을 했어요. 지금은. 또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월급이 작대요. 노동자 월급이 1억이 넘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동차 노동자 월급이 1억이 넘어가면 차값은 계속해서 폭등을 해버려야 돼. 지금 차값 얼마나 비싼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어떻게 차가 5천만 원이나 돼요. 어떻게 차 주택값을 뭐 끌고 다녀요? 심지어는 에서요 너무 인기 차종이 나오니까 차가 막 보니까 노동자 세력들이 그 쇠사슬로 딱 감아버렸대요. GM이 왜 명했는 줄 아세요? GM이 호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노동자가 너무 강성노조였고 협상을 해도 안 됐는데 GM이 간다 하니까 가라 이런 거예요. 설마 가겠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갔어요. 그 노동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먼 산 보고 꺾여 이렇게 했겠죠. 먼 산 보고. 그게 뭔지 아세요? 닭 된 거예요. 닭.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군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노동자 세력들이 월급을 올려달라, 적자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을 올려달라, 월급을 올려달라, 계속해서 올려달라 이렇게 했죠. 우리 간다, 우리 간다. GM 회장단 쪽에서는 우리 간다, 간다 했는데 가라, 가라 이지랄했죠. 결국은 딱 가버렸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군산 GM자들이 꺾여 해서 닭됐지요. 왜 이런 사실을 몰라요? 그때 당시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군산 GM 회장을 만나서 제발 좀 있어 주십시오. 원래 2012년에 GM 회장이 우리 그 GM을 군산에서 철수하려고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남아 주십시오. 나라에서 지원 많이 해주겠습니다. GM 회장이 말했어요. 노동자가 너무 강해요. 너무 일을 안 해요. 일할만 하면 파업을 해요. 그래서 못 하겠어요. 한국에서 못 하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사정사정했어요. 왜 박근혜 대통령은 그 GM 회장한테 사정사정했을까요? 항시 그 물에 그에 비해 그 자식, 그에 비해 그 딸이라고 그랬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독일 아우토반에서 독일 총수 앞에서 눈물을 질질질 짜는 모습을 본 독일 총수가 그걸 보고서 이 나라는 희망이 있다. 대통령이 이 정도로 백성을 사랑하는 이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이 나라를 믿어도 된다 해서 바로 이 탄광 노동자하고 간호사 월급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나라에게 차관을 빌려주겠다. 바로 대통령이 울고 빌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GM이 딱 간다니까 그때 당시 정부가 뭐라고 했어요? 가라! 이렇게 말했죠. 결국은 딱 갔어요. 군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때 딱 갔을 때 으쌰으쌰 했죠. GM 니들 때문에 갔다 이지라라는 거 지들 때문에 갔는데 그런데 딱 선거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노동자는 도덕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한 많지, 노력한 많지, 기업이 흑자가 나면 흑자의 원리에 의한 월급을 달라고 해야지 엄연히 기업은 적자가 나고 또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니들은 돈 많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한테 더 줘도 되잖아. 이런 사고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그래서 바로 흑자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대가가 있을 것이고 흑자가 안 나고 적자가 나면 합당한 대가는 없을 것이다가 바로 노동자의 국민성이에요. 그리고 바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세워야 돼요. 무노동인데도 월급을 받는 이런 무식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파업을 할 때는 니들이 그만치 손해를 봐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바로 파업을 쉽게 안 하는 거예요. 파업을 해도 월급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 안 하고도 놀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왜 노력해? 내가 왜 일하는데? 또 이런 게 있어요. 무식한 당이 새로 만들어지는데 뭐 국민 1인당 150만 원씩을 준다는 거예요. 일을 하면 그 150만 원을 채워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있으면 150만 원을 준다는겨.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그 150만 원 누구한테 끄집어 땡겨서 줄 건데요? 누구 거 줄 건데요? 누구 거?
지금 기업이나 모든 게 다 파탄되고 있고 경제 사정은 다 파탄되고 있는데 과연 누구 거를 줄 건데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자체가. 지금 현실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거제도 깨졌죠. 군산 깨졌죠. 원래 거제도가 깨진 다음에 원래 울산이 작살나게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GM이 나가면서 군산이 완전히 작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대구가 작살나고 구미가 작살나요. 박근혜 정부가 있을 때 나라를 살리려고 구미에 엄청나게 공단이 만들어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흐지부지하고 있어요. 개발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바로 노동자, 국민성, 도덕성이 없어갖고 거지근성에서 나오는 이 도덕성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망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노동법을 만들 때 무조건 무노동, 무임금이요. 꼭 무노동, 무임금. 이걸 꼭 실현시켜야 돼요. 이게 꼭 실현이 되면 노동자들도 함부로 파업을 못해요. 자체가. 이걸 꼭 또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들어와야지만 바로 노동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요. 이때 상황 그대로 보면 어떤 게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가 해방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파업이 됐죠? 철도 파업이죠. 노동자가 건든 게 당시 파업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파업이 들어갔어요? 각 노동자, 각 공장 다 파업시켜버렸죠. 누가 시켰다고 보세요?